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의 내용은 3JS의 새로운 면을 살펴볼 텐데요. 3JS는 3차원 그래픽에 대한 API뿐만 아니라 공간감을 갖는 사운드에 대한 API도 제공합니다. 여기서 공간감을 갖는 사운드란 어떤 객체가 발생하는 소리만 듣고도 객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리를 내는 객체가 내 뒤쪽에 있다면 마치 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3JS의 이런 사운드에 대한 API는 웹 오디오 API라는 웹 표준 A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3JS는 웹 오디오 API를 이용해서 3차원 그래픽으로 렌더링된 모델에 대한 공간감을 갖는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JS의 사운드 API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강의에서 만들어 볼 예제입니다. 이 육면체가 음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위치는 카메라로 잡았습니다. 이 육면체에서 점점 멀어지면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이 가면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육면체의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면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어폰이나 스테레오 스피커 좌우의 음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스피커의 뒤쪽으로 가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리가 나는 객체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공간감 있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 앞서 본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코드 실습을 위해서 사용된 기본 코드는 이 영상 하단에 설명을 보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기본 코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실행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다시 코드를 보면 먼저 앱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있고 윈도우의 onload 이벤트에서 이 앱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앱 클래스의 생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호출해주고 있는 각각의 메서드를 살펴보면요. 먼저 밑줄 셋업 3JS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JS의 초기화 코드가 실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줄 셋업 카메라 메서드는 카메라 객체를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셋업 라이트는 다음처럼 광원을 생성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는 다음처럼 메쉬를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밑줄 셋업 컨트롤스 메서드는 카메라를 제어하는 오빅 컨트롤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셋업 이벤트는 창의 크기와 렌더링을 시작해주는 이벤트성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의 설명을 보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꼭 내려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기본 코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밑줄 셋업 카메라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그리고 광원을 변경하겠습니다. 밑줄 셋업 라이트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렉셔널 라이트의 객체의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고요. 개발자 도구에 콘솔을 통해서 에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 강좌의 핵심 코드가 작성될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입니다. 소리가 나는 근원지가 되는 육면체는 기존의 이 큐브 객체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육면체가 음악 소리를 내야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음원 파일은 mp3를 이용하겠습니다. 구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사용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폴더에 사운드 폴더를 만들었고 이 폴더에 이렇게 mp3 음원 파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오디오 로더를 이용해서 이 음원 파일을 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오디오 로더 객체를 이용해서 음원 파일에 경로를 즉 URL을 입력하고요. 음원 데이터 파일이 성공적으로 로드가 되면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콜백 함수의 인자인 이 버퍼에 음원 데이터가 담깁니다. 그리고 이 콜백 함수 내에 이 코드를 옮깁니다. 이제 음원 데이터가 담겨진 이 버퍼를 이용해서 오디오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 전에 음원을 듣는 사람에 해당하는 오디오 리스너 객체 하나가 필요한데요. 다음처럼 리스너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리스너를 카메라에 추가해서 항상 카메라의 위치와 음원을 듣는 사람의 위치를 일치시킵니다. 이제 이 버퍼 객체와 리스너 객체를 이용해서 오디오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를 갖는 오디오이므로 포지셔널 오디오 클래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지셔널 오디오 클래스는 오디오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입니다. 이 오디오 객체의 음원 데이터인 버퍼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디오의 위치를
육면체인 이 큐브와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큐브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큐브가 움직이면 그와 함께 그 자식인 오디오의 위치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웹에서는 오디오를 사용자의 어떤 제스처, 행위 없이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만 연주되어야 하는데요. 그 행위로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윈도우에 온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오디오를 연주하겠습니다. 만약 오디오가 현재 연주 중이 아니라면 오디오를 연주합니다. 이 클릭 이벤트는 사용자에 의해서 매우 여러 번 호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가 연주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오디오를 연주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행위가 없이 음원을 연주하게 되면 연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소스를 저장해서 실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1, 2초 뒤에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음원 파일의 앞부분 1초 정도가 아무 소리가 없는 구간이므로 다음처럼 1초를 건너뛰도록 합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제 실행해보면 그리고 클릭해보면 전보다 더 빨리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육면체를 확대해보면 점점 소리가 커지고요. 축소해보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육면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와 육면체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공간감 있게 들리지만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디오가 육면체에 위치한 사운드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너가 카메라의 위치에 있는 사운드를 듣는 청취자입니다. 지금은 이 오디오와 리스너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가 바로 점점점 커지고 멀어지면 바로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디오의 REF 디스턴스, 즉 레퍼런스 디스턴스 값을 설정하면 소리 감쇄가 발생하지 않는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REF 디스턴스를 5라고 설정하면 오디오와 리스너 사이의 거리가 5 미만일 경우 소리 감쇄가 전혀 없고 5를 벗어나는 순간 소리 감쇄가 발생합니다. 또 현재는 오디오와 리스너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만 소리 감쇄가 발생하는데 리스너가 오디오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소리의 감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리스너가 오디오를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즉,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호 영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호 영역을 리스너가 향하고 있으면 소리 감쇄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하늘색의 영역은 이 호의 이 각도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구간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구간 방향으로 리스너가 향하고 있으면 소리 감쇄가 발생합니다. 이 초록색의 영역은 이 호의 각도로 결정합니다. 끝으로 이 하늘색과 초록색 구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이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리스너가 향하고 있으면 소리 감쇄가 최대로 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 쪽으로 리스너가 향하게 되면 소리가 콘 아우터 게인이라는 이 소선값으로 결정됩니다. 콘 아우터 게인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0은 완전히 소리를 내지 않는 무음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REF 디스턴스 속성입니다. 이 값을 5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제 카메라와 오디오 사이의 거리가 5 미만이면 항상 동일한 크기의 소리가 나고 5 이상일 때부터 그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다음은 오디오를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소리 감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콘 이너 앵글, 콘 아우터 앵글, 그리고 콘 아우터 게인에 대한 설정입니다. 코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 콘 이너 앵글은 이 각도 값인데요. 이 콘 이너 앵글은 기본값은 360도이고 이 각도 범위에 해당할 경우 소리 감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콘 아우터 앵글입니다. 300으로 지정했습니다. 즉 300도입니다. 기본값은 0이었고요. 이 콘 아우터 앵글은 바로 이 각도입니다. 이거를 300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콘 이너 앵글부터 콘 아우터 앵글까지의 범위라면 소리 감쇄가 점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범위라면요. 이 범위를 향해서 이 리스너가 바라보면요. 여기요.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이 범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콘 아우터 게인입니다. 0이라고 했습니다. 이 콘 아우터 게인은
바로 이 하늘색과 초록색 구간 방향이 아닌 그 이외의 이 구간을 리스너가 향하고 있을 때에 대한 볼륨 값인데요. 이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하고 기본값은 0입니다. 0이 되면 완전히 무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값을 0으로 설정해 뒀습니다. 이 세 값을 오디오에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값들을 화면에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각화를 위한 헬퍼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다시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로 가서요. 여기서 헬퍼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O는 헬퍼 객체를 생성할 때 헬퍼 객체를 화면에 얼마나 크게 표시할지에 대한 값입니다. 기본값은 1인데요. 5로 해서 좀 더 크게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퍼를 오디오 객체에 추가합니다. 세팅해 보면요. 콘 이너 앵글과 콘 아우터 앵글 값에 대한 설정 값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초록색 범위는 콘 이너 앵글 값인 90도로 설정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노란색 범위는 콘 아우터 앵글을 300도로, 즉 이 각입니다. 300도. 300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잡힌 겁니다. 카메라가 이 초록색 범위를 향하고 있으면 소리 감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범위 쪽으로 카메라 방향이 변경되면 소리 감쇄가 점점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노란색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콘 아우터 게인을 0으로 설정했으므로 소리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상으로 3JS에서 제공하는 사운드 API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JS를 이용하면 멋진 3차원 장면을 렌더링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운드까지 추가하면 더욱 멋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